이 두 축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외교부 그리고 또 통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야가 최근에 아주 급속하게 진화나 업그레이드가 아닌 퇴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하나,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 담을 넘었습니다. 30년 전이라고 똑같습니다. 1980년대 미 대사관 문화원 점거 방화 시대로 지금 퇴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55년 전인 1965년도 한일 회담 이전으로 퇴행 중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9년 전에 김대중, 김정일, 6.15 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남북 월드컵 축구의 예선전 총체적인 모습은 29년 전 1990년 혹은 86년 전인 1934년 경평축구 그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21세기 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외교부 통일 국감을 함에 있어서 이게 저의 평가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금년 성적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 장관. 네. 이낙연 총리께서 일본을 가시는 게 특사 자격입니까? 주기식 참석. 그게 특사 자격입니까? 주기식 참석 그냥 정부 한국 대표. 국민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관료의 한 정부 사람으로서 대표로 가시는 것입니다. 특사 자격도 아니군요. 자, 분명하게 지금 여러 의원님들끼리 질문을 하셨었지만은 말하자면 친서 휴대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안 해주신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회담 그것도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80개국에서 정상급들이 오고 있고 무려 50군데의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특사 자격도 아니고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지금 이 일정이 확실하게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잡혔습니까? 몇 분 동안 잡혔습니까? 지금 10분입니다만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50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10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하고 그동안에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 지금 한일 관계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데 50명 만나는 중에 한 명으로서 10분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렇게 기대감을 국민들한테 크게 높여줘서 이 친서 하나로 다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총리께서 이번에 방일하시는 것은 주기식의 정부 대표로 그렇습니다. 참석하시는 즉위식이고 것입니다. 정치적인 만남은 아니죠. 축하하러 가시는 거죠. 예, 가시는 계기에 총리와의 그렇습니다. 면담도 그래서 국민들이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는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0분 만나서 즉위식에 축하하러 가면서 거기서 지금 한일 관계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퇴임을 하셨던 전임 일왕은 한국 방문을 굉장히 많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또 새 신임 현 왕도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은 표현이 있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전 왕이나 현 왕을 초청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일천왕의 방한 등에 있어서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초청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아니군요. 뭐 초청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한 번이라도 추진을 해봤거나 제안을 해봤거나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런 우리 정부에서 그런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직원이 일본 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대사관에 한 명도 원자력 전문가가 없습니다. 파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그 직원 파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고 필요가 근데 있으면 검토해야 추진하겠습니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가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어떤 식의 우리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이 결의안 채택 단계가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안 관련해서 그 주요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컨센서스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특별하게 지금 반대할 의지는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문안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기존의 우리의 입장 또 새 결의에 담긴 여러 내용을 감안을 해서 우리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네.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여러 말하자면은 물품의 뭐 반출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개성공단을 북한이 가동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 개성공단 거기서 나오는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개성공단이 있는 그 시내, 개성 한 시내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우리 남북 공동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매일 출근을 하고 29명의 직원들이 바로 그 개성공단 앞을 지나갑니다. 이 지금 당사자들, 거기서 공장에 진출했었던 당사자들이 이렇게 애를 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출입하는 그분들이 가서 파악을 해보거나 혹은 네,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 정전이 있었거나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그것을 가동했다거나 뭐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다. 근데 어떤 방식의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냥 뭐 정상적인 조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관심 있게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앞을 지나다닐 뿐더러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현장을 방문할 일도 있는데 봉인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그 길쭉은 풍계리 출신의 이영란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피부객관에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서해하고 가까운 황해 북도 평산 지역 우라늄 공장에서도 이런 방사물 폐기물이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분석들이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정식으로 우리 이렇게 그 탈북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나 또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그 평산 사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산에 있는 시설은 농축 시설이 아닙니다. 정년 시설입니다. 그 정년 시설을 일부 언론에서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좀 의혹이 확산이 됐고요. 이 정년 시설에서 하는 것은 방사능 유출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한강 하구에 예성강이 함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해수를 채취해서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 지역도 꽤 여러 군데를 했지만은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뭐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탈북자 이영란 씨의 경우처럼 탈북자를 검사를 해봤던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탈북자에 대한 평산 지역 주민들을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하고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순천하고 똑같은 평남 순천시 지역구까지 제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우라늄 광산 지역에서
환자들이 다수 발생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를 포함한 아까처럼 탈북자 중에서 신체 검사를 좀 정밀하게 우리 모두가 다 이거 저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누구의 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번 그 탈북자들 중에 그 인근 주민들을 아주 좀 정밀하게 그 검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결과도 한번 언론에 발표하든지 국회 와서 발표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의혹이 되는 지역에 관련돼서는 그 충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풍계리 특히 이제 길쭉은 주민들에 대한 원자력 의학원의 2년에 걸친 조사의 결론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뭐 이게 건강상의 이유를 해소를 하지만은 원자력 의학원은 그것이 방사능 피폭과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은 요청이 있다라면은 추가 검진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하나 더 드려. 지난번에 여기 전문가가 오셔서 그 의문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낙관적인 쪽으로만 장관님께서 얘기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1%만 있다 손치더라도, 가능성이 0.1%만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큰 정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남북 모두의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고 장관님은 그쪽에다 더 비중을 둬야 되는데, 아니 엄연히 이 박사가 여기 장관님 앞에 나오셔서 와서 증언한 거 들으셨으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부분만 그렇게 그 옹호를 하고, 본인이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라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식으로 그 전에 들으면서 꼭 긍정적인 그런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뭐 조금이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전문가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상 핵실험의 방사능 유출을 지하 핵실험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상식적인 것만 있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낙관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조그만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해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아니 당사자가 피해를 입고 그 가족과 자식들이 피해를 입고 와서 울부짖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장관님께서 낙관적인 얘기만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 얘기 이해란 씨 얘기 안 들으셨었어요? 그리고 그 원자력 전문가 박사 얘기 안 들으셨었어요?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번에 여기 와서 존 웨인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존 웨인 사례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네바다 주에서 대기 실험이나 지상 실험을 할 때 160km 떨어진 데서 그 버섯구름을 구경하는 사진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사능 낙진이 있는 경우를 지하 핵실험에 그거를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원인을 모르게 아프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추가 검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빼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당사자가 와서 피눈물 나는 얘기를 뻔히 들었으면서도 그걸 맨날 아니 필요하다면이 뭡니까? 그런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검사를 하도록 정부가 하는 그런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는 이론적인 뒷받침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죠. 엄연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완전히 덮고 무시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강변을 하십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어요.